네, 안녕하세요. 많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가 음질이 좋나 모르겠네요. 그냥 기본 마이크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샀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제목은 시절 인연에 대한 해설이고요. 어, 이 제목을 도출하게 된, 오늘의 주제를 도출하게 된 근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바꿨어요. 그런데 어떤 브랜딩을 목적으로 한 계정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비공개 계정을 공개 계정으로 바꾸자. 이런 1차원적인 목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비공개 계정이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그냥 정말로 제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떳떳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외모 컴플렉스가 진짜 컸고 주근깨가 있고 피부가 안 좋고 그리고 마른 몸을 가졌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서툴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죠. 서툰 걸 넘어서서 망친 관계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안 좋게 끝맺었던 사람들이나 내가 혹시 민폐를 끼쳤던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는 게 제 직업적인 특성상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이 됐던 것 같고 한 번은 제가 동료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ADHD나 우울증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는 직장에서 꺼내지 마라." 이런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제 행실 여부에 따라서 직업적인 존립이나 경제적인 존립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계정도 뭔가 비공개 계정에서 공개 계정으로 바꾸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 계정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특이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은 한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유명한 계정도 아닌데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꾸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용기가 안 났었는데 유튜브 활동도 하고 제가 올리고 싶은 게시물도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용기라기보다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실상 무관심을 받을 용기죠. 무관심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주변의 반응 중에 하나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서로 아는 친구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타고 계정 노출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꼭 그분께서 이제 "꼭 공개 계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직업적인 특성상 또는 뭐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이유로 오랫동안 비계로 남아 있는 걸 선호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라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공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계정이 노출되는 게 염려되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팔하는 것도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인간관계 정리에 대하여. 사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오프라인에서도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팔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엄청 큰 사건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손절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이렇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생활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복합적인 거여서, 꼭 인스타 친구를 맺고 있어야만 사이가 돈독해지는 건 또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인스타 친구가 되고 나서 더 어색해지는 관계도 있어요. 애매하게 알고 애매하게 지내면서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아지죠. 오히려 생판 남이면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제 관심이라도 생기지. 애매한데 공통 관심사도 없고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막 서로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목록에만 있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귀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소중한 인간끼리 만난 인간관계니까 너무 귀하죠. 인연이죠. 하지만 그런 인간을 스팸 메일처럼 스팸 콘텐츠처럼 다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나중에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마치 축의금처럼 난 저 사람의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나중에 결혼식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참석해야 되는 그런 관계? 내가 좋아요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좋아요를 눌러줘야만 하는 관계? 상부상조라는 좋은 말도 있죠. 하지만 뭔가 저는 그런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좋다기보다는 낭비이지 않나?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나 도구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요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서로 맞구독하는 관계에 있지만 스팸 계정이 되는 것만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라는 거. 피로감을 느끼다가 저희가 선택하게 되는 게 상대방을 제한하고 숨김 친구로 놓고 친한 친구에서 빼서 다른 스토리를 올리고 그런 기능들이 생기는 게 저희가 서로가 이제는 정리를 필요한 그런 시기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를 계속 방치하게 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떨 때, 이럴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새롭게 생기고 지지부진한 관계를 방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나 SNS에서 서로를 동시에 정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누군가가 먼저 정리를 하겠죠. 먼저 정리를 하는데 용기를 내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예전에는 명함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명함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상위의 일이긴 하죠.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다시 연락할 일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또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 관계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관계를 보여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추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못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 그 사람이 앞으로 내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절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이별의 때를 알고서 보내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대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주제인 시절 인연에 대한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